친애하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손이 저리거나 다리가 무겁거나 혀가 딱딱해져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느낌을 자주 겪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것을 피로감이나 오랫동안 앉아 있었거나 경추 디스크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 쉬면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신경과 의사들은 경고합니다. 특정 부위에서 느껴지는 저림은 뇌의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으며 이는 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우리가 즉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자녀나 손자와 함께 즐겁게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입술이 비틀어지고 혀가 뻣뻣해져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또는 김치를 집으려다가 갑자기 손이 힘을 잃어 젓가락이 떨어집니다. 이런 일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곧 다가올 뇌졸중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금이다. 그러나 뇌에게 있어 시간은 곧 생명이다. 단 몇 분만 늦어도 수백만 개의 신경세포가 죽고 그로 인해 반신마비, 기억상실,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서는 뇌졸중을 경고하는 3가지 부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증상이 한 번이라도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본인과 가족의 생명 안전을 위한 중요한 보험을 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 3가지 부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혀의 저림입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혀가 뇌경색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혀는 뇌의 선봉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의 혀신경은 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유창하게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신맛, 단맛, 매운맛, 쓴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모두 뇌의 정확한 지휘 덕분입니다. 만약 뇌에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혈관이 좁아지거나 작은 혈전이 생기면 혀의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먼저 전기가 끊기거나 신호가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가장 흔한 증상은 혀가 저리고 뻣뻣해져서 혀가 말을 듣지 않게 되어 매우 서툴러지고 마치 마취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후에는 말을 잘하지 못하거나 말이 헛나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이 막힌다는 증상입니다. 심각해지면 갑자기 말을 전혀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혀의 끝이나 전체가 저려서 말을 하려고 해도 입이 말을 듣지 않고 말을 더듬거나 다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곤하거나 우연히 생긴 현상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이것은 뇌의 뒤쪽 혈관, 예를 들어 대동맥 뇌혈관 시스템의 혈액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 뇌 부위는 언어와 삼키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만약 혈액이 부족하면 혀는 즉시 경고를 보냅니다. 그러므로 혀가 갑자기 저리거나 뻣뻣해지고 명확한 원인이 없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나오지 않는 경우, 또한 물을 마실 때 쉽게 사레가 걸린다면 이것은 분명히 위험 신호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얼굴의 저림입니다. 혀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 이제 얼굴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경고 부위는 바로 얼굴입니다. 우리는 종종 언어를 피하라 말을 하지 않고 몸짓이나 표정으로 의사소통을 하라는 말고 합니다만 사실 얼굴의 작은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큰 문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얼굴 신경과 뇌혈관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뇌의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얼굴 신경에 영향을 미쳐 여러 가지 이상 감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증상은 한쪽 얼굴의 저림입니다. 이 저림은 한쪽 뺨, 입 주변 혹은 눈가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부위에 천이 붙은 듯한 느낌이 들거나 바늘로 찌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은 얼굴 저림 증상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얼굴 신경이 손상되어 얼굴 근육을 제어하는 능력이 떨어져 얼굴에 비대칭적인 표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울을 보고 몇 가지 표정을 지어보세요. 예를 들어 입술을 앙다물거나 볼을 부풀려 보세요.
뇌혈관이 건강하다면 입술 양쪽이 같은 높이로 올라가고 범랑주름도 대칭을 이룹니다. 하지만 한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한쪽 얼굴은 표정이 정상적인 반면 다른 쪽은 움직임이 적어지고 입술이 한쪽으로 비뚤어지거나 눈이 비뚤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쪽 얼굴에서 침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입술 근육의 약화로 입을 제대로 닫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얼굴의 한쪽이 저리고 표정이 비대칭적이라면 입술이 비뚤어지거나 침이 흐르는 경우 뇌경색의 징후일 수 있으니 즉시 신경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한쪽 팔이나 다리가 마비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오래 앉아서 다리가 저리거나 눕다가 팔이 저리게 되면 잠시 움직이면 양쪽 모두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러나 뇌경색으로 인한 저림은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림이 한쪽에서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몸은 정말 신기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 뇌는 오른쪽 몸을, 오른쪽 뇌는 왼쪽 몸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뇌의 한쪽 혈관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 그 뇌가 제어하는 반대쪽 몸이 감각과 운동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한쪽 팔, 팔꿈치, 발목, 다리 등이 갑자기 저리게 되어 마치 그 부분이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감각이 매우 둔해지거나 아예 감각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걸어가고 있을 때 한쪽 다리가 갑자기 저리고 무겁게 되어 힘을 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젓가락을 들고 음식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한쪽 손이 말을 듣지 않아 젓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한쪽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림이 한쪽 신체에서만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 오른팔과 오른다리가 동시에 저리면서 왼쪽 몸은 전혀 이상이 없다면 이는 뇌경색이 다가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저림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일과성 뇌허혈 TIA 또는 소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몇 분에서 몇 시간 정도 지속되다가 저절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 무시할 수 없으며 소뇌경색은 대뇌경색의 전조로 만약 제때 처치하지 않으면 더 큰 뇌경색이 매우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일부 노인분들은 나는 목 디스크가 있어서 손이 저리고 허리 디스크로 다리가 저려. 그러면 뇌경색과 어떻게 구분하죠?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지훈 전문의에 따르면 뇌혈관에 의한 저림과 일반적인 저림을 구별할 수 있는 4가지 명확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 특징들을 알면 구별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저림 증상의 4가지 특징. 1. 갑자기 발생함. 뇌경색으로 인한 저림은 보통 갑자기 나타나며 예고 없이 발생하고 명확한 원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젓가락을 잡지 못하거나 걷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풀려서 힘을 쓸 수 없을 때입니다. 반면 관절이나 자세 불량으로 인한 저림은 천천히 나타나며 예측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한쪽만 영향을 받음. 관절 퇴화나 신경 압박으로 인한 저림은 여러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뇌졸중으로 인한 저림은 항상 한쪽 몸에 반만 영향을 미칩니다. 즉, 오른쪽 손과 다리가 함께 저리거나 왼쪽이 저리지만 나머지 한쪽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구별 포인트입니다. 3. 자세와 관계없음.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잘못된 자세로 누워서 발생하는 저림은 자세를 바꾸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 증상이 개선됩니다. 하지만 뇌경색으로 인한 저림은 자세를 바꾼다고 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림과 약화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4.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남. 저림 외에도 뇌경색은 여러 가지 다른 증상을 동반합니다. 어지러움, 눈이 흐릿함, 심한 두통, 시야가 흐려지거나 복시가 나타남, 말이 어눌하고 말이 꼬임, 한쪽이 약해지거나 마비됨. 만약 저림과 함께 위의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그것은 응급 상황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즉시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와 기존 질병 외에도 바로 일상적인 생활 습관이 뇌졸중의 위험을 조용히 높이는 숨은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래의 5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부터 바로 고쳐야 합니다. 1. 오래 앉아있고 운동 부족. 많은 분들이 은퇴 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바둑을 두는 등 오랜 시간 앉아 있기만 합니다. 하지만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혈전이 형성되기 쉬워집니다. 작은 원칙을 기억하세요. 1시간마다 최소 5분은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집 안에서 잠시 걸어 다니거나 어깨를 돌리고 몸을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정맥에 혈액이 고이는 것을 막아주고 뇌졸중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2.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 섭취. 한국인들은 김치, 된장국, 양념된 고기구이 등 강한 맛의 음식을 자주 섭취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소금과 기름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경직시켜 결국 뇌로 가는 혈관을 막히게 만듭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 1인이 하루에 5g 이하의 소금만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5g의 소금은 맥주병 뚜껑 하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또한 기름을 줄이기 위해 튀김보다는 찌거나 삶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자주 스트레스나 분노를 느끼는 경우. 스트레스나 분노가 극심하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게 됩니다. 이는 뇌에 작은 지진처럼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쳐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는 깊게 5번 숨을 쉬거나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10분 정도 산책을 해보세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이 현저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4. 큰 소리로 코를 고는 것과 잠잘 때 호흡 멈춤. 많은 사람들이 코 고는 것 정도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큰 소리로 코를 고르고 호흡이 잠시 멈추는 것은 수면무호흡증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밤새 뇌에 지속적으로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혈관과 심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나 가족이 자주 크게 코를 고르고 때때로 몇 초간 호흡을 멈추고 숨을 헐떡인다며 호흡기 또는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 보세요. 수면 중 상태를 측정하여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담배를 피우는 경우. 담배에는 수천 가지의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일산화탄소는 혈액 속 산소를 감소시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2~3배 더 높습니다. 몇 년을 피운 후라도 담배를 끊으면 몇 달 안에 분명한 이점이 나타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의 탄력성이 회복되며 뇌졸중 위험도 점차적으로 낮아집니다. 요약하자면 오래 앉기, 짠 음식, 스트레스, 수면 중 코골이, 담배, 이것들이 뇌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는 5가지 위험한 습관입니다. 매일 작은 습관을 바꾸면 뇌경색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혀가 저리거나 입이 비뚤어지거나 몸의 반쪽이 저리는 증상은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에서 보내는 경고음으로 뇌를 공급하는 혈류가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면 심각한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평생 동안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뇌졸중은 누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매 분마다 수백만 개의 신경세포가 죽어갑니다. 뇌는 다른 기관과 달리 한 번 죽은 세포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이 갑자기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겪는다면 혀가 저리거나 말이 어눌하고 삼키기 어렵다, 얼굴이 비뚤어지고 웃을 때 입이 치우쳐지고 침이 흘러나온다, 몸의 한쪽이 저리거나 힘이 빠진다. 주저하지 마세요. 약을 먹지 말고 조금 쉬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즉시 119나 지역 긴급 전화번호를 통해 응급차를 부르고 가능한 한 빨리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세요. 시간이 생명입니다. 병원에 빨리 도착할수록 생명과 회복의 기회가 높아집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당신의 작은 행동이 내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